망치 띵카. 개봉 일주일차를 달려가고 있는 마블의 신작 러브 앤 산다. 이제 다들 보고 왔지. 오늘은 이 영화의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히든 스토리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편과 함께 공개됐던 토르의 타투 떡밥. 토르 등짝엔 이렇게 대문짝만한 로키의 타투. 먼저 떠난 동생 로키를 기르는 RIP 타투가 새겨져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종이에 써있는 글귀를 자세히 보면 로키를 포함해 토르를 떠난 소중한 사람들, 마더, 파더, 헤임달, 로키, 토니, 그리고 나타샤의 이름까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감독 양반 진짜 웃기네. 토르야. 이번 영화 속 고루로 미친 임팩트를 보여준 베일자. 크리스천 베일은 이번 영화를 통해 리얼 클래스를 보여줘버렸는데, 베일자는 2005년 배트맨 비긴즈, 2008년 다크나이트, 2012년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통해 배트맨 3부작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었고, 이후 2015년 빅쇼트를 찍을 당시 인터뷰에선 연기자 관점에선 더 이상 이런 장르, 코믹스 장르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무엇보다 배트맨 코스튬을 입고 분장하는데 진이 다 빠져버려서 더 이상 히어로물에 출연하지 않을 거다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형 싹 다 밀고 벗고 그러고 나온 거구나. 베일자는 지난 스크린랜트와 인터뷰를 통해 우선 각본이 좋았고, YTT 감독의 전작인 라그나로크, 또 조조 래빗을 아주 좋아했다. 나탈리 포트만과는 이미 작업해본 적도 있고, Joy, Love. 햄식이와 테사 톰슨하고도 일해보고 싶었다. 또 각본도 좋았고 타이카가 만든 빌런 고르의 캐릭터도 좋았다 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번 영화에 참여하게 된 이유, 바로 아들, 딸들이 출연해달라 애원해서였는데,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좋고 출연 의사가 있었을 때 일정상의 이슈로 참여가 어렵게 되었고,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자 아빠 이번엔 꼭 해야 돼! 라면서 거의 애걸복걸 명령하다시피 해서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밝힙니다. 또 고루로 출연한 아빠의 분장을 보고 웃기고 재밌다고 아주 좋아했다고도 하는데, 이 형이 없었으면 이걸 누가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회성이긴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히어로물의 모습을 비춘 베일자, 다음에도 꼭 나와주실 거죠? 제발. 이런 고루의 출연 확정 소식이 들려오던 시점, 당시에는 거의 이거 볼드모트 아니냐 라는 팬들의 우려 섞인 농담들이 가득했었는데, YTT 감독은 지난 IGN과 인터뷰를 통해 유감스럽게도 원작 속 고루는 볼드모트와 닮았다. 그래서 난 당연히 사람들이 둘을 엮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결국 디자인을 일부 수정했다.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디자인이 아닌 그의 이야기이다 라고 밝히기도 하고요. YTT 감독은 콜라이더와 인터뷰를 통해 러브 앤 썬더의 본편은 원래 4시간 240분에 달하는 분량이었지만, 이게 촬영 때는 최고라고 생각했던 장면들도 반년 동안 편집을 거치게 되면서 이야기의 흐름상 필요치 않은 장면들이 되어버렸다. 이 씬들을 영화에 모두 포함시키면 메인 스토리가 희생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 러닝타임은 118분이 된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뒤이어 나탈리 포트만이 밝힌 내용, 이번 영화에 등장하지 않은 시퀀스엔 다른 행성, 다른 캐릭터들과 세계가 있었는데 정말 재밌고 놀라웠다. 또 토르와 제인 포서 사이 매우 감동적인 장면, 그 외에 발키리와 제인 포스가 함께한 씬들이 많았지만 최종 버전에선 그걸 볼 수 없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사실 대부분의 영화들이 편집 전엔 대략 3시간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연결된 스토리들이 다소 끊어지듯 뭔가 편집된 감도 느껴지곤 하는데, 어찌됐건 연출이라는 작업 자체가 전체 러닝타임을 고려한 후 진행되어야 하는 감독의 역량이기도 해서 모든 과정들을 매끄럽게 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이제 2달 후에 공개되는 거미새끼 집에 못 가, 무려 15분의 분량이 추가되는 노예움의 확장판과 같이 러브 앤 썬더 또한 더 많은 장면들이 추가된 확장판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날아가버린 컷들 중 몇 장면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블 캐릭터 2명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베일자는 스크린플레이와 인터뷰를 통해 에이트리역의 피터 딩클리지, 그랜드마스터 역의 제프 골드블룸과도 연기했고, From life. 그들은 환상적이었다.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본에선 모두 잘렸다라고 밝힙니다. 그랜드마스터의 경우 라그나르코의 엔딩에서 이 장면을 끝으로 생을 마감하나 싶었으나 I gotta say, I'm proud of you all.
This revolution has been a huge success. 어떻게 살아남긴 했네. 에이틀의 경우 우리 또르에게 스톤브레이커를 만들어준 후 단 한 번도 코빼기를 비춘 적이 없었는데 이 두 명이 고루와 만나는 장면 또한 향후에 공개될 블루레이 버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화의 개봉 전부터 공개된 바 있었던 이 영화의 숨은 카메오, 바로 햄식이 형의 가족들이 모두 이 영화에 출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딸인 2012년생 인디아 로즈 햄스워스. 네, 햄식이 형이 들고 다녔던 요 작고 소중한 빵봉지, 로 유명했던 그 애기가 이렇게 컸죠. 인디아는 이번 영화 속 핵심적인 캐릭터 고르의 딸인 러브로 등장했고, 엔딩씬에선 실제 아빠와의 현실 생활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죠. 인터뷰를 통해 베이자는 인디와 함께 일한 순간들이 너무 좋았다, 현장에서 햄스워스가 딸을 코칭해주는 것도 너무 귀여웠는데, 인디아 입장에선 이상한 대머리 녀석이 조금 역겨울 수도 있지만 햄스워스는 딸에게 부드럽게 그냥 그 아저씨 옆에 있어주면 돼 라며 코칭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인디아가 고르의 이마에 뽀뽀를 하는 장면에선 아빠한테 끈적끈적하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햄식이 형은 작년 4월 이렇게 아들과 함께 훈련하는 영상을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는데, 햄식이 형의 아들 또한 이렇게 영화의 회상씬, 어린 시절 토르의 모습으로 한 차례 등장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햄식이 형의 와이프 엘사 파타기 또한 바로 요 장면, 또르와 사랑을 나누던 늑대인간으로 단역 출연하는데, 전작인 다크홀드에선 요 장면, 또 3편 라그나로크 이후 세 번째 단역 출연이기도 합니다. 또 친형인 루크 햄스워스는 짭토르로 이 정도면 거의 가족 영화 아니냐? 이번 러브앤썬더의 제작비는 자그마치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50억 정도인데, 여기에 이번 햄식이 형의 출연료는 2천만 달러, 약 250억 정도의 금액인데, 지난 라그나로크 당시 받았던 1,500만 달러에 500만 달러 추가, 전작 대비 약 70억 정도를 더 받은 셈이죠. 일단 대환장의 멀티버스로 750만 달러를 받았다고 알려진 오이형보다는 높은 수준, 또 엔드게임을 통해 1,5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를 받았다 알려진 크리스 에반스와 비슷한 수준. 거의 1억 달러 찍고 은퇴한 로다주, 이 형은 진짜 넘사네. 일단 빅3 원년 멤버 중 유일하게 생존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이번 작품엔 이미 내노라 하는 헐리우드 스타들 베일자를 포함해 나탈리 포트만, 크리스 프렛, 브래들리 너구리, 거기에 맷 데이먼까지 제작비가 거의 거덜날 수준이기 때문에 햄식이 형도 적당히 몸값을 올렸다 봐야 할 것 같죠. 논외로 이번 영화를 찍기 위해 역대급 몸을 완성시킨 햄식이, 일단 이 형의 키가 190, 몸무게는 105kg 정도인데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8끼를 부셨다고 하고요. 크리스 프렛은 햄식이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나탈리 포트만은 EW와 인터뷰를 통해 내가 영화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는 베스트바이 주차장에서 촬영했다라고 밝힙니다. 네, 베스트바이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관련 제품들을 파는 대형 센터로 이렇게 광활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이번 러브앤썬더의 세트장을 설치했고, 이렇게 관계자의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사방으로 펜스를 쳐놓기도 했죠. 이렇게 한쪽 면에 설치한 블루스크린에서 이 영화의 명장면이 탄생한 것인데, 우리 베이자 또한 나도 이 장소에서 촬영했다, 글렌데일의 주차장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네라고 말한 것을 보아 아마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이 엄청난 사이즈의 베스트바이 주차장에서 고르의 오프닝 사막신, 또 이 두 토르의 중요한 장면들이 탄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화 속 똥신 제우스로 등장한 러셀 크로우, 역시나 명연기로 요 개그캐를 재밌게 소화해냈는데, 한국 시간으로 7월 9일 컨셉 아티스트인 마일스 테베즈가 본인의 인스타에 올린 두 개의 이미지, 이 테베즈는 인스타 게시글을 통해 호주의 오드 스튜디오에서 나에게 이 작품의 의뢰를 맡겼고, 러셀 크로우가 러브앤썬더 속 코미디 까메오 사탄으로 출연할 거라 말했다,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았다, 그가 내 그림을 봤기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밝혔고, 마찬가지로 사탄의 모습을 한 러셀 크로우의 두 번째 이미지 설명엔 악마로 늙은 러셀의 또 다른 장면, 오드 스튜디오 사람들은 이 캐릭터가 우스꽝스럽고 방탕한 그의 몸무게 그대로를 묘사해달라 요청했다라고 밝힙니다. 네, 그림 속 사탄의 모습은 이렇게 인간의 발을 뜯어버린 영화의 내용처럼 제물로 바쳐진 인간을 이렇게 끔살해버린 그림이죠. 결국 러셀 크로우는 영화의 플롯에 따라 신중의 한 명, 썬더볼트의 주인인 제우스로 등장했는데, 사실상 얘도 사탄이었어. 어찌됐건 향후 속편을 통해 요 제우스가 다시 한번 모습을 비출지도 기대해봐야겠고요.
네, 그리고 그의 아들로 등장한 헤라클레스. YTT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헤라클레스 역으로 배우 브렉 골드스타인의 캐스팅을 언급한 건 바로 우리 빡빡이 형이었고, 그렇게 그 캐스팅이 결정되었다. 브렛은 정말 훌륭했고 정말 멋진 순간이었다 라고 밝힙니다. 일단 요번 작품을 통해 등장한 새로운 마블 캐릭터, 이 헤라클레스를 우리 빡빡이 형이 직접 캐스팅했다는 점도 인상적인데, 이 헤라클레스가 향후 어떤 작품을 통해 어떻게 모습을 비출지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러브 앤 썬더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또 다른 비하인드 썰들도 많이 보이게 된다면 2탄에서 봐.